자, 실무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보시면, 자, 다음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제 중요한 게 얘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토지가액이 1,100만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과소입력됐어요. 그러니까 과소입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100만원을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가액은 1,100만원이 과대입력되어 있다. 과대입력되어 있으니까 건물에서는 1,100만원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토지는 1,100만원이 과소입력되어 있으니까 1,100만원을 더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1,100을 더 넣어주시면 3,100만원이 되나요? 그쵸? 3,1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건물에서는 1,100만원을 다시 또 빼주셔야 되겠죠? 그쵸? 1,100만원을 빼주셔야 되니까 1억 3,900만원인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대차 차이가 없죠? 여기까지 한 문제 풀으신 거예요. 정답.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824번 운반비에 현금 적요 4번을 택배 운송비 지급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서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그냥 여기에서 코드번호 824번 치시면 돼요. 그러면 824번 운반비로 그냥 갑니다. 그쵸? 운반비로 그냥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금 적요에 4번, 그리고 택배 운송비 지급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다른 곳 클릭하셨다가 다시 클릭해보고 얘가 있는지 확인.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거래처별 초기 2월 에 가셔서 외상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셔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외상매출금이라 그랬나요? 그쵸? 외상매출금의 보령전자 금액이 1,020만원이네요. 수정해 주시고, 대진전자는 1,200이 맞고요. 그 다음에 평택전자는 3,680만원입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여기 있는 빨강색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 클릭하셔서 대덕전자 부품은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명성전자는 2,7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그러면 정답. 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그래서 8월 16일이고요. 8월 16일 날 영업부 사무실에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고 28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인가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그랬으니까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뭐로 처리하면 돼요? 수선비. 그래서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08월 16일 날. 일단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먼저 나가면 될까요? 네, 당좌예금 280만원, 그리고 차변에 수선비라고 치시는데 영업부 건가요? 그쵸? 영업부니까 820번 수선비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9월 30일 거래고요. 창창기계산업에 9월 20일 제품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했다 그랬어요. 빠르게 회수해서 3%를 할인해 줬죠.
그쵸? 이건 매출 할인이라고 처리해 주셔야지 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가 몇 월 며칠이요? 9월 30일.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창창. 얼마였냐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 그럼 3%면 30만 원인가요? 그쵸? 3% 30만 원이니까 우리는 얘를 매출 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 할까지 치시면 되는데 문제상에서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품 판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품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제품 매출에 있는 매출할인 406번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406번 매출 할인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할인이라는 개념은 조기 결제했을 때, 그래서 빠르게 회수했다라는 표현이 조기 결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빠르게 결제를 해줘서 값을 깎아준 걸 우리는 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10월 27일 거래이고요. 10월 27일. 액면가 만원인 보통주 2000주를 13,000원에 발행했나요? 그쵸? 보통주를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뭐라 했죠?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이고요. 신주 발행에 소요된 비용 4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 거는 무시하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지금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입니다. 이게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 주식 또는 사채 발행 시 재비용은 발행 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발행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비용 처리 안 된다. 비용 처리 따로 비용 계정 과목을 설정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전제로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7일이고요. 그럼 일단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이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2000주에 액면은 10,000원씩이었으니까 자본금은 2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올 건데 보통예금은 13,000원에 발행했으니까 2,600만원이 들어와야 하죠. 그런데 2,600에서 40만원을 빼야 되나요? 40만원 빼야죠. 왜냐면 신주 발행에 소요된 비용 4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2,560만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56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프로그램에는 신주 발행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주 발행비라는 계정 과목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0월 28일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 150만원과 통관 수수료 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입이란 얘기는 내가 재료를 뭐 하고 있다? 구입하고 있는 과정이다. 맞죠? 구입 시에 발생한 관세, 통관 수수료 모두 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예금이 일단 200만원이 나가게 되니까
자, 10월 28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은 2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니까 모두 다 원재료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가에 포함.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29일 날입니다. 29일 날 제품 홍보물 제작 비용 51만 원을 탱탱 광고사에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외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품 산 게 아니라 홍보물 제작 비용이니까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셔야 될 거고 우리 홍보물 제작 비용은 뭐라고 해야 되죠?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우리는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건대고요. 무조건 금액은 51만 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미지급금 국민카드 법인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1월 30일 월이 바뀌었네요. 동행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단기대여금 3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회수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를 했고요. 대손 충당금이 현재 66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월이 바뀌었으니까 앞에 11월 30일 일단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대변에 단기대여금 동행인가요? 동행기업의 단기대여금이 300만 원만큼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무조건 어떻게 써야지 된다? 다음 번호. 맞죠? 대손충당금은 무조건 다음 번호. 그러니까 115번에 있는 단기대여금의 다음 번호. 115번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써주셔야겠고 대손충당금은 66만 원이 있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 234만 원만큼은 대여금에 대한 대손이 발생한 거니까 우리 차변에 뭐라고 해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죠. 외상매출금이면 그냥 대손상각비. 그런데 대여금이나 미수금을 못 받게 됐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20일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33,000원을 일반 과세자인 상록택배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07월 20일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으니까 매입의 현금과세 61번이 됩니다. 맞죠? 네, 운반비 공급가액은 33,000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금액이 나누어지겠죠? 그쵸? 네,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예요? 상록택배.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혼합. 그럼 차변이 원재료가 맞나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차변이. 자, 볼까요?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구입 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 그쵸? 그러니까 차변이 운반비 맞고요. 차변이 차변이 원재료 맞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33,000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청주자동차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입니다. 맞죠? 그리고 대금결제는 어음이 있고, 그쵸? 그 다음 외상미수금이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30일, 09월 30일 우리는 과세 매출에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공급가액은 2,500만 원에 부가세 250, 거래처는 어디죠? 청주자동차.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바드러움이 2,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2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문제상에서 2,500만 원은 어음이었고 250만 원은 외상 미수금이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이고요. 날짜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글로벌 인더스트리와 42,000달러에 직수출하기로 하였다. 직수출. 선적을 완료하였다. 수출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그랬으니까 얘는 외상이란 얘기죠. 그쵸? 선적일 기준 환율은 1,200원입니다. 그러면 1,200원이니까 5,040만 원? 그쵸? 네, 5,040만 원만큼. 그러면 우리는 날짜는 이제 11월 07일 수출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수출 제품을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40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글로벌 인더스트리. 그리고 수출은 영세율 구분을 몇 번으로 해야 한다? 1번. 그리고 분계는 외상. 그러면 끝났죠. 돈은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2월 7일이고요. 12월 7일 제품 11만원 비사업자인 강태호에게 판매하고 현금 수취하였으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증빙 거래인가요? 맞죠? 이렇게 무증빙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는 뭐라고 했죠? 건별이라고 했어요. 건별. 자, 그러면 날짜는 12월 07일 날 우리는 14번 건별 매출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11만 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강태호. 이해되셨나요? 분계는 현금. 이해가 되셨나요? 분계 혼합하고 현금이라고 분계해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현금이라고 끊으면 자동으로 입금 전표가 끊어집니다. 차변에 현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20일 생산부 직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요. 샌드위치를 커피 프린스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 그러면 여기에 66만원 나와 있고 60만원과 6만원의 부가세가 분리되어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날짜가 12월 20일 날 우리는 카드과세 매입입니다. 57번 카드과세 매입이고 품목은 뭐 샌드위치 공급가액은 66만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요. 커피 프린스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로 내려왔으니까 카드사 어디 카드죠? 신한카드 그리고 분계는 그냥 카드로 끊어주시면 되겠고 원재료 대신에 생산부 직원 간식이니까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고 꼭 여기에 신한카드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신한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12월 30일 영업부는 거래처 20주년 창립 기념을 맞아 축하 선물을 보내기 위해 집기비품을 두리상사로부터 220만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직. 그러면 거래처에 축하 선물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얘가 뭐예요? 접대비죠. 맞나요? 접대비에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뭐라 했죠? 불공. 네. 그래서 12월 30일 우리는
불공입니다. 54번 선물. 공급가액은 200만원에 2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라고 쓰셔야 돼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래처는 둘이 상사. 전자인가요? 네. 불공제 사유는요. F2 눌러서 접대비입니다. 확인. 그리고 분계는 혼합.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는 813번 접대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를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오류 수정이에요. 오류 정정. 자, 12월 1일 임시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업자 나자비 씨와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2천만원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2천만원이 나갔겠죠? 그쵸? 그런데 개정 과목을 뭐라고 처리하였다?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임차보증금이죠?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가 12월 1일 날짜에 가보시면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무슨 보증금? 임차보증금이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임대보증금을 임차보증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9일 전의카센터에 생산부 운반용 트럭을 수리하고 99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일반 전표에 풀었으니까 일반 전표에 있는 전표는 삭제를 하셔야지 될 거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 다시 끊어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반 전표에 12월 09일 날에 가보시면 822번 차량 유지비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 F5번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 메인 매출 전표에 다시 가셔서 12월 09일 날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나요? 그랬으니까 과세매입. 그쵸? 그래서 수리비 공급가액은 90만원이라고 써주셔야 되겠다. 그쵸? 세금계산서니까. 그래서 90만원에 9만원. 거래처는 전의카센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원재료 대신에 우리는 차량 유지비. 그런데 공장 거니까 500번대에 있는 차량 유지비 해주셔야지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전표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결산정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정리사항은 일단 우리가 12월 31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일단 살펴봤더니 세 문제가 모두 다 일반 전표에다가 끊으면 될 것 같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재고에 대손, 퇴직급여, 감가상각, 법인세만 자동결산이라 그랬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그 외에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를 정리하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러면 우리는 예수금은 매출세액이니까 납부해야 하는 거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니까 환급받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지금 금액이 더 크죠? 예수금이 더 크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내야 돼요. 미지급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로 가셔서 무조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6,234만 6,500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274만 9천원 넣어주시면 대차차익이 양수로 나오죠.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음수로 나오면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아메리칸테크의 외화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환율이 1,100원이래요. 그러면 3만 달러니까 3만 달러를 우리는 1,100원의 환율로 계산하니까 3,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원래 3,000만 원이 있었는데 3,300이 됐으니까 300이 더 늘었죠. 맞나요? 부채가 늘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누구였어요? 아메리칸 테크의 차입금이 300만 원만큼이 늘어나야 하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우리 손해본 거죠. 외화 때문에 손해본 거니까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 300만 원이 잡히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득이냐 실이냐를 항상 먼저 따져주셔야 합니다. 차입금은 올라갔으니까 차입금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모의 주식의 취득가의 공정가치. 취득은 6,400에 취득을 했는데 4,900이 됐으니까 1,500만 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나요? 그쵸? 그러면 저는 단기매매증권이 1,50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500만 원이 없어지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1,5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이렇게 결산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회가 3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1기 확정신고 기간 중 그랬고요.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가세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04 엔터, 06 엔터, 엔터.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물어봤죠? 그쵸? 그러면 여기 11번에 보시면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세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금계산서로만 고정자산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로도 고정자산 살 수 있죠. 신용카드로 산 금액은 이쪽 42번에 있어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주고 산 금액은 이쪽에 42번에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금액이 없으니까 2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네, 25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중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그랬나요? 그러면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맞죠? 4월에서 6월까지라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는 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일계표에 가시면 됩니다. 일계표. 그래서 4월에서 6월 04 엔터, 06 엔터 이렇게 치시면 자동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죠? 그쵸? 네,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쭉 내리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걸 만나게 될 거고 거기서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총계정 원장으로 가볼까요? 총계정 원장은 기간 설정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엔터 치시고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수수료 비용인데 800번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831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우리는 4월에서 6월까지니까 4, 5, 6 이렇게 차변에 있는 금액 3개를 더하셔도 정답.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6월까지라 그랬으니까 06월로 일단 따당 해볼게요. 6월달로 밑으로 쭉 내리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따당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 그러면 4월, 5월, 6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4월에 50만원, 5월에 35만원, 6월에 35만원. 대신에 제일 쉽게 찾는 건 일개표에 가야 집계가 돼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계산기 가지고 두들기시면 정답은 찾을 수는 있다. 뭐로 가도 120만원만 찾아내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인가 봐요. 6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명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에 몇 월 현재라 그랬죠? 6월 30일, 6월 30일 두 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1월 1일서부터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니까 108번 거래처는 그냥 엔터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 그랬나요? 그러면 잔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할 때마다 정렬이 되니까 그러면 정답은 송도무역이고요. 송도무역. 그렇죠? 그 다음에 잔액은 1억 881만 7,500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 이론 문제 답안에다가 창들을 또 다 닫아야 된대요. 창을 다 닫고 우리가 이론 문제 답안에다가 여기에 아까 1번은 정답이 얼마였죠? 250만원이었나요? 2번은 120만원이었고 거래처 명을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우리는 송도무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1억 881만 7,5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론 문제 우리가 풀었으니까 이론 문제 정답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으신 대로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닫기 하시고 마지막에 USB에 답안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무 문제를 다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